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일요일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를 보니 금요일까지는 비가 안 오고 토요일에 온다고 하네요. 근데 일기예보가 정확하지는 않죠. 제 업로드 시간처럼요. 뭐야 그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남편은 현재 종로에 있는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는 남편과 같은 은행 콜센터 대출 상담 여직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충 그나마 좀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남편과 횟수로는 6년째 사귀었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저도 남편과 처음 사귈 때는 남편의 자상함과 친절함에 끌렸어요. 연애 기간이 오래된지라 정말 언젠가부터는 만나면 손 한 번도 안 잡고 헤어질 때도 있을 만큼 아무 감정 없이 지낼 때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거나 싫어져서 그랬던 건 아니었었죠. 그래도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연애하는 과정 중 3년째 되던 해 남편은 직장 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같은 부서 여직원이 있는데 남편은 술과 술자리를 워낙 좋아했고 그 여직원 또한 남편과 똑같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둘은 너무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았고 남편도 제 앞에서 그 여직원 얘기를 하며 같이 전화통화도 하며 그냥 남편과 친구처럼 친한 여직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둘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친하다 생각되어 경계를 하던 순간 그 여직원은 타은행 콜센터 직원으로 이직을 하였고 제가 마음을 놓고 있는 와중에 원래 은행 쪽이 그렇듯 그 여직원 외에 같은 직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포함 제 남편도 그 타은행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여직원이 하는 일이 너무 달랐고 둘이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되었고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여직원 전화를 제 앞에서 슬슬 안 받고 은근슬쩍 넘겨받길래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별일 있겠나 싶어 의심은 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종로에 있는 은행으로 옮긴 후부터는 오늘 회식이야. 내일은 교육이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일주일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는 몇 달간을 매일 바쁘다며 저를 잘 만나주지 않았어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올 여름 초 사귄 지 햇수로 6년이나 된 저에게 남편은 느닷없이 헤어져. 이유는 없어. 무조건 헤어져. 너가 싫어졌어. 랍니다. 저 좋다며 쫓아다니던 남자의 유혹도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며 다가오던 어떤 남자의 유혹도 모두 뿌리친 채 6년을 한결같이 이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하루하루를 미친 여자처럼 보내다가 결국은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사업이 망했고 그것도 너무나도 협소한 공간의 월세 집에 살고 있었으며 남편이 버려놓은 빚도 만만치 않았지만 전 그런 남자인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여지껏 바라보며 기다려왔던 터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울며불며 매달려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저의 작은 주먹으로 남편의 건장한 몸을 때려보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다시 만나기로 하고 다시 만남을 가졌지만 전 그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헤어지고 집에 가면 졸립다고 2, 3분 전화통화만 하고 잤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강북 쪽 태릉 입구 석계역 근처에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 동네로 퇴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찌어찌 우리 둘 사이에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올 가을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준비를 해도 모자랄 결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귀찮아하고 잘 웃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제가 말한 그 태릉 입구 부근으로 출퇴근을 저 몰래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맞추러 가던 날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해서 2번이나 웨딩샵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황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술 접대를 위해 그런 거야. 갑자기 첫사랑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봤어.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자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희 집과 저는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울면서 너가 내 곁에 없는 건 상상해 본 적 없어. 잘못했다. 라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술 접대를 위해서였다고. 남편의 업무상 남편이 특별히 접대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했지만 제가 남편을 기다려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참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같은 은행에 있는 그 여직원을 저는 의심했지만 심증은 있었지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며 스스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회식 자리에 갔다가 놀랬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제가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겉으로의 깔끔한 모습과는 달리 놀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서로 뼈안고 노는 건 기본이고 게다가 MT는 한 달에 2번 간 적도 있으니 그래도 제 남편만은 깨끗하게 도를 지키며 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인지 무뚝뚝하고 인정 없는 사람으로 변했던 사람이 차츰차츰 아주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집에 오면 설거지도 해주고 주말엔 직접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며 잘했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끊임없이 의심이 되는 남편의 행동에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그 회사 여직원과는 그 은행으로 옮긴 후 몇 개월 있지 않아 그렇고 그런 관계로 발전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서로 술을 좋아해서 저한테는 업무로 바쁘다고 하던 시간에 그 여직원과 술을 마시러 다녔고 그러다 더욱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 체육대회 후 나이트에서 둘이 함께 춤을 추고 나서 급속도로 가까워져 모텔, 그 여자 집 앞,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때가 저한테 느닷없이 그냥 제가 싫다며 헤어지자고 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저랑 결혼을 약속했고 그 여자도 그런 걸 알았으면서 둘이 서로 밤마다 2시, 3시, 4시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했고 저랑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잦은 외박을 하며 출퇴근을 했던 곳이 바로 그 여자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차라리 솔직히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고 하지 말고 여자가 생겼다, 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한 저는 뭡니까? 게다가 우리 결혼식 때 그 여직원도 하객으로 와서 웃으며 박수까지 쳐줬는데 둘 다 결혼식 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사람의 감정 노름에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의 어떤 상황도 참고 견디며 아무 조건 없이 6년을 기다려온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그 여직원도 제가 남편과 오랜 연인 사이란 것도 알고 제 이름을 불러가며 평소에 친한 척까지 했던 터라 그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저를 미치게 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가 아침에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출근하면서 그 여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모닝콜을 해왔고 버스에 내려서도 회사에 도착해서 점심때, 오후, 저녁 심지어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서도 그 여자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전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추궁한 끝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자백받았고 그때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 뭡니까?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듯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정말 사랑 아니던가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냥 스치듯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은 서로에게 평소 호감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고 계속된 술자리를 통해서 둘 사이가 가까워졌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둘 사이에 수십 통이 넘는 전화 문자가 오고 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답니다. 자기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어제는 그 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왜 남의 남편이 될 사람과 관계를 갖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게 뭐 어때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랍니다. 참 뻔뻔스럽게. 그러다 저녁 때 만났는데 그때는 순순히 자백하더라고요. 잦은 술자리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그쪽 남편이 먼저 여동생 해달라고 했어요. 참나. 제 남편이 밖에서 그러고 다닐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친해졌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어요. 어쨌든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주 살짝 눈물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고 그냥 편한 사이로 통화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합니까? 남의 남자와 관계를 갖고도 그 남자가 유부남이 된 후로도 둘은 그냥 지금은 친구처럼 편한 사이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며 그럼 하루에도 오고 가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는 뭐죠? 전 지금 임신 중입니다. 아이도 생겼는데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6년을 기다리며 한결같던 내 사랑을 이렇게 한순간에 두 사람이 짓밟아 놓고 잘못했단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뱃속에 우리 아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전 지금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고 태교도 제대로 못해서 거의 산송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남편과 그 여직원에게 저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둘 다 뒤집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용서하며 살아가기에는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벌을 주고 싶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알아보니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네요. 이 두 사람 죽어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평생을 괴롭게 살며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님들은 제 맘 알까요? 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힘드네요, 정말. 댓글입니다. 같은 은행권에 다니는 신랑을 둔 여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은행권은 무척이나 보수적인 집단이어서 이혼을 한다거나 하면 인사에 무척 큰 영향을 준답니다. 승진이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승진을 할지라도 동기들에 비해 늦다거나 자기 주거지와는 택도 없는 곳으로 좌천되기도 한답니다. 버릇을 고치고 싶다거나 이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신네들 회사에 다 알리겠다. 혼인빙자로 결혼하고 간통까지 한 너희들 인사과에 알리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둘 다 싹싹 빌겠죠. 그러나 저 같으면 이혼할 맘먹고 인사과에 다 알리겠습니다. 한번 간통은 영원한 간통,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죠. 님을 그렇게까지 속이고 지들끼리 희희낙낙하며 만나왔다는 건 남자분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님 인생만 고달파지죠. 뱃속 아기 낳고 안 낳고는 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아기로 인해 남편분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순간일 뿐. 이혼은 어렵다는 건 잘 알지만 평생 한 번뿐인 인생을 남편이 바람피는 거나 뒤치다꺼리하면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하고 생각해봤는데요. 그 둘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알려서 그 둘 개망신 주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 단단히 받아내고요. 연애 6년, 결혼 후 지금까지 바쳤던 모든 시간 다 보상받겠습니다. 금전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님이 받은 상처와 배신감만큼 그들도 당해야죠. 그리고 저라면 아이 낳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빌미로 끝까지 쫓아다닐 테니까요. 제 인생에서 그놈을 완전 없애버리고 새 출발할 겁니다.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남녀들이 있나. 그런데 님은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임신도 했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니 이번만 봐줄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남자들은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지금 젊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나이 들어 남편이 또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남편은 아마 더 뻔뻔해질 거예요. 우리 아내는 바보같이 착해서 혼자 사는 거 무서워해서 절대 나랑 헤어지지 않을걸? 그러면서 그냥 너 자식 바라보며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더 뻔뻔하게 나올지 몰라요. 님 아직 젊은데 지나온 6년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님의 60년을 생각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래요. 저런 파렴치한 것들은 나중에 그대로 당하게 될 거예요. 27살 여자입니다. 제 전 남자친구도 H은행 다녔었죠. 2년 정도 사귀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군요. 저에 대한 나쁜 점을 열거하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나오고 매일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고백하더군요. 같은 지점 여직원과 입을 맞췄다고요.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울고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지라 계속 만났는데 결국 제가 견디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 많이 매달렸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세요. 정말 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은행권 남자들이 여직원과 바람이 나거나 하는 일이 많더군요. 유독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깔끔한 수트를 입고 늦게까지 일하고 또 회식이 잦아서 그런 거 아닐지. 저도 전남친 너무 사랑했고 결혼 말까지 나왔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가끔 생각나고 그립지만 역시 헤어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6년의 세월 안타깝고 아깝지만 독하게 맘먹고 헤어지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남자 아이도 저는 그냥 안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집에 돈이 없다니 이혼해도 받을 돈이 없을지도 몰라도 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세요. 그런 남자와는 결코 평생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사세요. 세상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남친이 다른 여자와 입 맞췄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한 달에 4kg가량 살이 빠졌습니다. 하물며 님은 정말 불쌍합니다. 힘내세요. 꼭 사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시네요. 저도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지금의 신랑이 회사 여직원과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알았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저도 직장을 다니니 바쁘고 해서 그냥 편한 직장 동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말을 듣지 말고 파혼을 했어야 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꼬리가 밟혔죠. 그러니 결혼해서도 2년 넘게 만났다는 게 되더라고요. 하늘이 노랗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자식을 생각하니 아빠 없이 커나갈 아이가 불쌍해서 다시 참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혼생활 6년째이지만 뭐가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전 이제는 그냥 저 인간 원래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면서 제 일하고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죠. 의외로 주위에 보면 이런 부부가 많더라고요. 재벌은 남 못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든 사이는 결혼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헤어지기는 했지만 전 둘이 가끔 연락하고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생기셨다니 맘 비우고 사시던가 아니면 맘 굳게 먹고 이혼하세요. 평생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듣기에 나쁜 말이겠지만 세상에 좋은 남자 많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동호회나 모임 같은 데 참석해보세요. 그냥 남편은 등본 뗄 때 부끄럽지 않게 달고 사는 액세서리쯤으로 여기고 본인 생활을 찾으셔도 좋겠어요. 아기 때문에 이혼을 권해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추가 글입니다. 오늘 새벽 남편과 바람핀 여자가 남편한테 오빠 지금 어디야? 라며 술 마시고 전화했어요. 전 정말 그 순간 제정신이 안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술 마시고 전화한 건 미안해요. 합의 안 해주겠다고 말하려 했던 거예요. 정말 당당합니다. 제가 위자료라도 달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입은 상처는 어떻게 하나요? 속물처럼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받아내고 싶은 심정 아시나요? 그 두 사람의 은행은 합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자는 대출 콜센터에 있습니다. 저 혼자 찾아가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지만 전 너무 바보 같습니다. 책임자라도 찾아갈까요? 저의 이쁜 뱃속 생명은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귀중한 생명이에요. 전 어쩌죠? 힘들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4살 딸, 2주 전 돌이 지난 딸을 둔 직장맘입니다. 모든 것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일입니다. 4월 5일 토요일 하나뿐인 남동생 결혼이라 지방에 계신 시어머님이 축하해 주시러 올라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무사히 잘 치르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여서 그날 하루 보내고 시어머님이 생신이 이번 주 중이라서 다음날 어머님 생신이라도 하자 하여 시아버지 제외한 두 형님네의 분들과 함께 점심을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 남편은 위로 누나 둘인 외아들입니다. 어머님은 굳이 점심할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지지난주 저희 둘째 딸이 돌이라서 모였기도 했고 돌 지나서 어머님이 일본 여행 가신다고 해서 자녀들이 돈을 쓴 터라 부담이 되었던지 안양에 저희 남편 숙모분이 편찮으셔서 가봐야 한다고 굳이 모일 필요 없다고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된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 생각하여 형님과 상의하여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게 점심을 잘 먹고 큰형님 네 분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시고 작은 형님 네 분과 저희 집 식구들, 어머님 이렇게 남았어요. 다들 음식을 풀어가고 신랑은 계산을 하러 가고 테이블에 저와 제 돌쟁이 딸, 작은 형님, 어머님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왜 봉투를 주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일 모임 있기 전 어머님께서 옷 한 벌 얘기를 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모임 전에 머리를 예쁘게 하시고 나오셨는데 머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머리는 작은 형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봉투를 드리니 어머님께서 대뜸 역정내시면서 너는 어째 며느리가 돼서 형님들보다 제일 적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래서 이런 수치심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면전에다가 그것도 돈으로. 저 봉투에다가 20만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희들 맞벌이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고 형편껏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얼굴 표정이 관리 안 되고 마침 부스터에 앉은 돌쟁이 딸이 칭얼대길래 데리고 식당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이 지났을까요? 신랑이 절 부르더군요. 집에 가자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나와 작은 형님네랑 헤어지고 주차장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일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나무라더군요. 그 태도가 뭐냐? 어른이 말씀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게 어딨냐? 저 한 번도 대든 적 없지만 그날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울면서 대들었습니다. 또 심장이 떨리네요. 그리고 모두 신랑 차에 탔어요. 신랑은 저랑 애 둘은 집에 내려주고 어머님은 숙모네 집 안양으로 직접 모셔다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차에서 저희 집까지 25분 정도 걸립니다. 어머님 그때부터 제가 대들었다면서 별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예단도 시원찮았어.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봐. 어제 결혼식장에서 사도는 나한테 따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걸 보니 제가 하는 행실 답이 나오지.
네가 밥을 한번 챙겨줘 봤냐? 저 아침에도 결혼식이라 바쁜 그 아침에도 밥 챙겨 먹고 모두 12시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밤에 잘 때 이부자리를 한번 봐준 적이 있냐? 사위들은 항상 해주는데 며느리가 한 걸 못 봤다. 돌잔치 갔는데 차비도 안 주고 쯧쯧. 내가 왜 옷 한 벌도 못 받는 거야?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러더군요. 아, 그리고 일본 여행 가신다고 형님들은 각 30씩 드린 모양입니다. 저는 일본 가시기 전날 10만원 계좌 송금해주고 전화 드렸어요. 따뜻한 커피라도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트집이십니다. 돌아고 내려가는 길에 줘야지. 계좌이체가 뭐냐? 저희 신랑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도착 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묻더라고요. 전 정신도 없고 울고 있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대답 안 하냐? 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 작은 소리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차에서 애 안고 내리고 그 길로 신랑은 어머님 모시고 안양에 갔다가 밤 7시 반쯤 돌아온 듯 합니다. 전 집에서 무슨 정신인지 누워있다가 작은 애 우유 주고 큰애 씻기고 멍 때리고 누워있었더니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 저 방에 누워있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군요. 큰애한테만 친절히 밥 먹었냐고 밥 안 먹었다니 밥 먹이더니 방에 자라고 들려보내더라고요. 그러고 월요일 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했고 어제 신랑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뭐라 한 어머님보단 그 모진 말 그대로 듣게 한 신랑이 밉더군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어쩜 그 거침없는 말을 다 듣게 했냐? 이제 심장 떨려서 어머님 볼 생각도 못하겠고 당신이 남같이 느껴져. 이혼하자 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보고도 답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신랑 퇴근이 늦는 건지 안 오더군요. 평소엔 늦어도 7시 반이면 퇴근하던 사람이 퇴근을 안 하길래 전화했습니다. 어제 못한 말도 있고 그랬더니 아차 회식이더군요. 이건 전에 저한테 월요일 회식이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난 지금 지옥이다. 술이 넘어가냐? 당신한테 실망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당신의 태도는 정말 실망이야. 내가 더 실망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애들하고 자려고 했더니 신랑은 또 9시 넘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일 신랑은 싸워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직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섭니다.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않네요. 전 신랑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평소에 저희 어머님 별 이상한 소리 잘 하십니다.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가 결혼 후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번 명절에 남동생 결혼한다고 하니 남동생 결혼할 여자는 부모님 다 계시냐? 다 계신다 했더니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네. 장모가 없어서. 네가 잘해줘라. 그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아들은 잘났지. 이만한 신랑이 어딨냐? 결혼 전에 회계사니 뭐니 좋은 사람 줄 섰었어. 너무 듣기 싫은데 매번 하시더라고요. 돌잔치 날도 아들 하나 더 안 낳냐? 라고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게 자잘하게 사람 힘들게 하셨습니다. 저희 둘 다 중소기업 다닙니다. 반면 신랑 누나들 남편들은 다들 대기업 다닙니다. 누님들 집에서 살림하시고요. 참고로 저 7년 결혼 생활하면서 어머님한테 생일 선물 번번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 작다는 20만원은 임신 중에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돌잔치 때도 금값이 싸져서 금으로 많이들 해주셔서 저희 밥값 치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도 금 2돈 목걸이 해주셨고요. 조언 구합니다. 신랑이 어머님 편인 듯 합니다. 그냥 이혼이 답인가요? 두 딸이 불쌍하지만 남의 편인 남편하고 사는 게 답인지 점점 신랑 태도에 이혼 생각이 납니다. 댓글입니다. 생일 식사하지 말자는 말씀대로 그냥 건너뛰어버리지 뭐하러 자리 마련해서 저런 소리 들어요. 역시 착한 며느리짓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무식하네요. 챙겨주면 고마운 거지 액수 따져서 화내시는 게 말이 될 법한 소리인지. 나 무식해요. 나 무식해 라고 자랑하시는 것 같네요. 시어머니야 원래 며느리 무시하는 분이라 그렇다 쳐도 남편은 그러지 말았어야죠.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엄한 소리 하실 때 그때 남편이 막아주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니께 화를 못 내겠다면 적어도 지금은 그만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라고 했어야죠. 입 다물고서 아내에게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게 하다니요. 저희 시어머니도 보통 아니세요. 돈이면 돈, 사고면 사고, 개념은 개념대로 우주로 그냥 냅다 날려버리신 분이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남편이 잘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혼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님은요, 저랑은 달라요.
시어머니 개떡 같아도 남편만 내 편이면 사는데 님은 안 그러니. 글쎄요. 저라도 이혼 고민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식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쥐들 배우자 잘 만나 안 싸우고 알콩달콩 사고 안 치고 잘 살아주면 그게 효도지. 우리나라 부모들은 뭔 거지 근성도 아니고 자식을 돈 벌라고 키우냐고. 누가 낳아달라고 했건 지들이 좋아서 낳아서 키웠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뭔 바라는 게 그렇게도 많아. 나중에 더 늙고 수정 못 쓰고 병들면 외며느리가 그 뒤지다거리 다 할 건데 절에 속 뒤집는 소리만 하면 모시기나 하겠어. 이번 일로 이혼을 당장 안 하시더라도 시어머니와의 모든 통화, 대화 녹음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대화 시도 전에는 더 이상 먼저 요청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로 상처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심정과 상처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도 막아주려 하지도 않았고 더불어 시어머니 편에 서서 똑같이 했어. 난 지금 한계야. 더 이상 인격모독 당하지 않을 거고 벙어리 노릇하지 않을 거야. 반대로 같은 상황에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말 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라. 당신이 내 상처에 대해 공감을 못하겠다면 우리 가족 미래는 불투명해질 거야. 난 각오했어. 내 상처가 이 정도라는 걸 인지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래. 라고 하세요. 아우 너무 싫어. 저도 초반에 시어머니가 잡으시려고 하신 건지 결혼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만날 때마다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냐? 너는 쪘는데 내 아들은 왜 이러냐? 얘 밥은 먹이냐? 그러다가 옷장을 하나 사다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기사님 오셔서 설치해 주시고 있는데도 계속 싫다고 반품하자고 하셔서 가만히 듣다 너무 화가 나서 행주 집어던지면서 신랑한테 기사 아저씨 다시 불러서 반품해. 저놈의 옷장이 뭐라고 1시간을 싸우고 있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신랑한테 몰아붙이니 시어머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성질 더러운 거 아시니까 그냥 가만 냅두세요. 도리는 다 해야죠. 글쓰님 보니까 도리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큰 소리는 속으로만 앓고 계시는지. 저 같음 한번 쏟아요. 결혼의 최대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글이네요. 최악의 시어머니와 그걸 감싸주지 못하는 남편. 결혼 전 다들 부푼 꿈에 결혼하죠. 근데 결혼해서 더 우울해지는 이유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 최대 가문인 식장을 들어선 이후 그 하나밖에 없던 신랑과 틀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내버려진 기분일 거예요. 여자들 오랫동안 결혼 못하고 혼자 싱글이고 친구들 다 가고 혼자 남았을 때 같이 놀 친구도 나이든 미혼인 공감하는 친구도 없을 때 우울감이 극에 달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한 우울감이 바로 결혼 후 내 편인 것 같던 남편의 배신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때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엄청난 우울감이 드는 거죠. 새롭게 시작도 못하고 그 지옥 속에 사는 것밖엔 답이 없고 이혼 역시 나 혼자는 편하지만 아이 걱정, 주변 시선, 이혼하고 나면 친구 만나기도 더 힘들어진다죠. 뒤에서 자기 말할까봐. 결혼은 행복만 뒤따르진 않는다. 확실히 알겠네요. 그래서 혼자도 잘 살고 외롭지 않고 자아가 튼튼할 때 결혼해야 해요. 추가 글입니다. 모두들 충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신랑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100번 잘못했다고 누님도 화나셨다고 누나랑 어머님께 전화로 사과하길 바라더군요. 이혼으로 결정받습니다. 그리고 신랑 회계사 아닙니다. 평범한 작은 기업 과장. 어머님이 결혼 전에 만난 사람이 회계사 여자라고 그런 여자도 좋다고 따라다녔다고 저 비하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저희 둘 연봉은 합치면 대기업 월급 이상 되겠네요. 합쳐서. 급초라하네요. 일단 이게 잘하는 짓인지는 나중에 하고 후회하려고요. 지금 마음으로는 어찌어찌 결합해도 사고가 너무 다르기에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엄마한테 용돈 20 드리면서 대든 건 좀 아니야. 형편하면서 애 돌 때 비싼 음식 먹고 돌사진 촬영 비싼 데서 했냐? 라고 따지더군요. 너무 평행선입니다. 제가 평생 한 번뿐인 제 자식을 위해서 한정식 42,000원짜리 먹은 거랑 돌사진 130만원짜리 찍은 거 다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말하는 신랑도 밉네요. 여튼 복잡합니다. 일단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은행에 다니는 바람피는 남자에 대한 사연이네요. 녹음할 때 문장이 길고 맞춤법이 안 맞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아쉬운 건 결혼 전에 낌새가 보였을 때 파혼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래 만난 것도 있지만 은행권에 일하니 능력도 있고 벌이도 좀 될 거고 뭐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가 좀 그렇죠. 말투도 그렇고 며느리를 잡으려 하는 건지 말투가 톡톡 쏘네요.
정말 댓글처럼 남편이라도 내 편이었으면 이혼 생각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어머니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근데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버리니 허탈하기는 하겠어요. 썰닭은 누구 편이야? 나는 바로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누구? 바로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